1988년 26살의 한 여성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배우게 될 것이 한 민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훗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0여 가지 재료가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연화는 한국인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방색의 조화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철학. 하나하나의 재료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화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방인이 한식의 정신을 지키는 문화 전도사가 되기까지. 두 나라 어디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녀가 결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기까지. 진정한 문화 교류란 무엇일까요?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정신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의 소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세상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 그 따뜻하고도 치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왕연화입니다. 1988년 26살이었던 제가 처음 전주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중국 연변에서 자란 조선족인 저에게 한국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말투부터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갔을 때 사장님이 저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입니다. 한국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사투리가 좀. 그때 느꼈던 그 묘한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다행히 일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는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거죠. 아이고, 연화 씨. 저기 좀 봐요. 주방장님이 저를 부르며 비빔밥 재료들을 가리켰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무생채. 30여 가지가 넘는 재료들이 각각의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와, 이게 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전주 비빔밥은 이래야 제맛이지. 주방장님이 능숙하게 재료들을 밥 위에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밥에 반찬 넣고 비비는 게 아니었어요. 색깔의 조화, 영양의 균형, 맛의 조화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비빔밥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연변에서도 비빔밥을 먹긴 했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인 건 처음 봤거든요. 오방색의 조화. 빨간 고추장, 노란 달걀지단, 초록 시금치, 하얀 무생채, 검은 도라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쇠고기와 황포무까지. 저기 주방장님. 이 비빔밥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왜? 관심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우리 동네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방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손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는 틈틈이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어요. 주방 직원들이 전라도 사투리로 빨리빨리 말하면 저는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연화야, 그거 아니요. 이락하지 말고 저락해야지.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비빔밥 먹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숟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비비고 한 젓가락씩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맛을 꼭 배우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바람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비빔밥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맛은 통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손은 점점 빨라졌거든요. 연화야, 이제 진짜 비빔밥 만들어 볼래? 어느 날 주방장님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그동안 재료 준비만 도왔는데 드디어 직접 만들어 볼 기회가 온 거였죠.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그동안 열심히 봤으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밥을 그릇에 담고 하나하나 재료를 올려나갔습니다. 콩나물은 이 정도, 도라지는 저 정도. 아니야, 연화야. 콩나물은 좀 더 많이. 그리고 색깔 배치를 봐. 빨강 다음에 초록이 와야 보기 좋지. 주방장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단순히 재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추장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그건 손맛이야.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적으면 심심하고. 적당히 조절해야 해. 손맛. 정말 어려운 말이었어요. 레시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각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서 비빔밥을 만들어 봤어요. 연화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늦은 시간에 나타나서 놀라며 물었어요. 네, 비빔밥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맛을 꼭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고향에 가서도 만들 수 있게요. 사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웃었어요. 참 열심히도 하네. 알았어, 재료는 마음껏 써.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에도 저 혼자 비빔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연화야. 이제 너도 전주의 딸이야. 주방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공책에 비빔밥 만드는 법을 적어 놓은 거죠. 도라지는 하루 전에 미리 우려내야 쓴맛이 없어진다. 콩나물은 꼬리 부분을 떼야 아삭아삭하다. 고추장에는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윤기가 난다. 이런 세세한 팁들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내 나라에서도 빛날 맛이야.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비빔밥 정말 맛있게 만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어요. 주방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에서 온 거죠? 그런데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다니 신기하네요. 그분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음식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식당 벽에는 비빔밥은 한국인의 정신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30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비빔밥처럼 한국 사람들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민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도 그 조화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걸 비빔밥을 통해 배웠습니다. 2년 만에 고향인 연변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연화야, 한국에서 뭘 배워왔나? 비빔밥 만드는 법이요. 비빔밥?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의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돈이나 많이 벌어왔으면 됐지. 어머니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음식점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화야, 정말 그거 해서 되겠나? 왜 하필 한국 음식이야? 우린 짜장면도 간신히 먹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연변에서는 중국 음식이 주류였고 한국 음식은 아직 생소했거든요. 그래도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얻어서 간판을 걸었습니다. 연화의 전주비빔밥이라고요. 첫날부터 난관이었어요. 재료 구하는 것부터 문제였거든요. 아저씨, 도라지 있어요? 도라지? 그거 약재 아냐? 왜 음식에 써? 시금치는 어디서 사요? 시금치는 계절이 아니라서 없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던 재료들이 여기서는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중국 고추장의 한국식 맛을 내기 위해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며칠 후 첫 손님이 왔어요. 여기가 한국 음식 파는 곳이라며? 네, 비빔밥이에요. 드셔보세요. 손님이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우리가 먹던 짜장면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건 밥이에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섞은 거 아냐? 이게 뭐가 특별해? 그렇게 첫 손님을 잃었어요.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런 거야? 별로네. 밥에 반찬 넣고 비빈 게 음식이야? 너무 맵다. 우리 입맛에 안 맞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한번 먹어보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국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던 비빔밥인데. 한국에서 받았던 멸시가 생각났어요. 중국 사람이라며 다르게 보던 시선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향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 다 아닌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하나하나 다듬고 나물 무치고 고추장 맛 조절하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정성은 똑같이 들였어요. 비빔밥은 한국인의 정신이다. 한국 식당 벽에 걸려있던 그 문구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정신을 제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맛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었거든요. 3개월째 되던 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루 매출이 30위안도 안 나오는 날이 계속됐거든요. 연화야, 그만둬. 이렇게 해서 언제 본전 뽑을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게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울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 식당에 안 어울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한국 음식을 만들어? 한국에서도 저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 우리 음식도 제대로 안 만들고 왜 남의 나라 음식만 해? 두 나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어디도 아닌 건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서 비빔밥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였죠. 도라지는 쓴맛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우려냈습니다. 시금치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왔어요. 색깔이 선명해야 비빔밥이 예뻐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손님도 없는데 왜 이런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비빔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것. 재료 하나라도 대충 넣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마음가짐이었어요. 주방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듯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를 정갈하게 시작하자.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비빔밥을 만들며 배운 정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색깔, 신선도, 크기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골랐어요. 가게로 돌아와서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콩나물 꼬리 따기, 시금치 뿌리 다듬기, 무생채 곱게 썰기.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명상 같았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차분해졌거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렇게 매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신이 제 삶의 루틴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비빔밥을 만들 때만큼은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6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혼자 있는데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비빔밥 하나요? 한국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전주 비빔밥이에요. 드시겠어요? 전주 비빔밥이요? 진짜요? 그 청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주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연변 여행 중에 우연히 제 가게를 발견한 거였어요. 정말 전주 비빔밥 맞나요?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2년 동안 배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성스럽게 비빔밥을 만들어 드렸어요. 30여 가지 재료를 빠짐없이 올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고추장을 곁들였습니다. 청년이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정말 전주 비빔밥이네요. 맛이 어때요? 이게 진짜 전주 비빔밥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청년이 계속 먹으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전주는 이젠 이 맛도 못 지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전주 비빔밥집들 많이 변했어요. 관광객들 많아지면서 대량 생산하느라 예전 맛이 안 나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전주의 맛이 변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정통 맛을 느낄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전주에서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요. 청년은 비빔밥을 다 먹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SNS에 올리고 싶어요. 네, 그럼요. 그 청년이 올린 글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중국 연변에서 먹은 진짜 전주 비빔밥 맛이라는 제목으로요. 전주 사람인 내가 고향에서도 못 먹어본 진짜 전주 비빔밥을 중국에서 만났다. 한국인보다 한국 맛을 더 잘 지키고 있는 조선족 사장님. 이 맛이야말로 진짜 전주의 맛이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전주 비빔밥 맛집이에요? SNS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60대 할아버지였어요.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맛.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 어릴 때요? 50년 전 전주에서 먹던 비빔밥 맛이 이거였어. 요즘은 이런 맛 찾기 힘든데. 그 할아버지는 한참을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이가 참 대단하네. 우리가 잊고 있던 맛을 여기서 지키고 있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고 있던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이었던 거죠. 할머니, 이분이 진짜 전통을 지킨 자야. 할아버지가 부인분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취급받으며 배운 그 맛이 오히려 진짜 한국의 맛이었다니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숨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예약을 하고 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호기심에 한 번씩 와봤어요. 처음엔 이상한 음식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한국인들이 줄 서서 먹는 모습을 보고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30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이죠. 영양가도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점점 더 많은 중국인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그 전주 청년이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온 날이었어요. 친구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정말 전주 맛이 나요? 아니, 전주보다 더 전주 맛이야. 친구들이 하나같이 감탄하며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6개월 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이건 고생이 아니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먼저 젊은 연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도 비빔밥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20대 여성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첫 번째 제자가 생겼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취업 준비하는데 한국 음식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K-드라마 보다가 비빔밥이 궁금해졌어요. 한국인 친구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다양한 이유였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비빔밥 만들기 수업을 열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은 단순히 밥에 반찬 넣고 비비는 게 아니에요. 각 재료마다 의미가 있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색깔의 조화도 중요해요.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하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전해줬어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말이죠.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한 유튜버가 저희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그 전주 비빔밥 집이죠? 촬영해도 될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에 응했어요. 제가 비빔밥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 재료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K비빔밥의 원형이네요. 그 유튜버는 영상에서 저를 한국의 맛을 지키는 조선족 사장님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맛은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 맛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연화 비빔밥 체험관 열어보시겠어요? 체험관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주 비빔밥의 맛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맛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연변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 대신 연변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비빔밥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정성과 마음이 담긴 문화예요. 비빔밥 하나에도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제 수업을 듣고 간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새 저는 연변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연화 사장님, 전주시에서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요? 네, 한식 정신상을 드리고 싶다고 해요. 한식 정신상.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물론이죠. 사장님이야말로 진정한 한식의 정신을 지킨 분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주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밟는 전주 땅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그 중에는 10년 전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연화 씨, 정말 대단해졌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니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사장님과 포옹하며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에는 서툰 외국인 노동자였던 제가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 이곳 전주에서 비빔밥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말도 서툴고 모든 게 서툰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전주의 음식 장인들은 저에게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외로웠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은 늘 위대했습니다. 비빔밥 속에 담긴 조화의 정신, 정성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저는 중국에서 그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인인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겠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기자분의 질문이었어요. 사장님에게 한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제 안에 한국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비빔밥을 만들 때마다 그 마음을 느껴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 조화를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에서의 3일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10년 전 일했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그때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연화 씨 덕분에 우리 음식이 세계에 알려졌잖아.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10년 동안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말이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요. 연변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중국에서 전하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가게는 연변의 명소가 됐어요. 매일 한국인 관광객들과 중국인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벽에는 여러 상장들과 함께 하나의 문구가 걸려 있어요. 한국인은 위대하다. 나는 그 위대함을 10년 주방에서 배웠다. 제가 직접 쓴 글귀예요. 어제는 한국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더라고요. 연화 할머니는 우리나라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할머니처럼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제 비빔밥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저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정성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 정성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편지를 주고 갔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니요. 요즘에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와요. 한식의 세계화와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어요. 비빔밥 하나에도 조화와 균형, 정성과 배려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때마다 뿌듯해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왔어요. 연화 사장님 같은 분이 한중 문화교류의 진정한 모델이에요. 두 나라 사이에 음식으로 다리를 놓으신 거죠.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니 신기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해요. 20년 전 서툰 한국어로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배우게 될 것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정신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것도요. 매일 아침 재료를 손질하며 중얼거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자.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벽에 걸린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국인은 위대하다. 나는 그 위대함을 10년 주방에서 배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여요. 그 위대함을 평생 전하며 살겠다.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제 인생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때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전주에서 배운 한국인의 정신이니까요.